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1.44%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피도 오르긴 올랐는데 0.51% 정도 올랐습니다. 13포인트 상승인데 2745선. 아시아 증시, 다른 아시아 증시랑 비교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단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죠. 뉴욕 증시가 이제 너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거에 국내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뉴욕 증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다른 이슈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종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신고가 행진 이렇게 이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참 강했어요. 오늘 이렇게 올라주면서 연중 신고가 기록해 줍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오른 건 셀트리온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해외 증시 먼저 보고 가실 텐데, 지금 바로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는 역시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나스닥 증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백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움직였고. 자, 근데 뉴욕 증시를 일본 증시 볼게요. 일본 증시 보시면은 오늘 고점에서 쭉 밀려 내려왔고요. 상해도 보시면은 상해도 오늘 밀렸습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각권 한번 볼게요. 각권. 대만은 올랐고요. 자, 여기서 차이를 봐야지 되는 게 이제 시장의 구조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대만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하고, 뉴욕 증시하고 일본 증시하고는 다소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증시만큼은 아니지만은 IT의 힘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4%나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8.69%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쳐서 시가총액 코스닥 비중이 1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주었었고,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시젠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도 오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이슈가 불거지면 이제는 좀 이익 실현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런 차원이고요. 반면에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 종목,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또 강한 흐름, 연중 신고가를 치고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도 보시면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올랐죠. 역시 치료제, 백신하고 좀 이슈가 될 만한 듯합니다. 자, 반대로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역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또 시가총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 종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시장을 뜯어놓고 보면은, 자, 지금 쭉 시가총액 종목들 내려보고 있죠. 코스피. 실제로는 하락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한 거였지, 쭉 내려보면은 막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열광할 만큼 시장이 좋았냐?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양상이 계속 지수는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닥 별 재미를 못 보고, 그럼 이런 양상이 단기적일 것이냐? 근데 최근 몇 달간 보시면은 그런 동향은 지속해서 나타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꼭 개인 투자자가 계속 과거 우리 5월달, 6월달 그때 증시처럼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환율 동향도 한번 보실 텐데요. 환율 오늘 결국에는 보합인데, 근데 최근에 경향들을 보시면은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본다면은 외국인 중심으로 한 수급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기관 외국인 동향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자료 좀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추이를 보실 텐데, 계속해서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최종 집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9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 코스피 동향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수를 했고 개인은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동향들을 보게 되면 바로 현재의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오늘도 강한 종목들, SY 상한가죠. SY가 음압병실 만드는 회사인데, 음압병실을 좀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나오고 있죠. 당장 필요한 게 음압병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분봉을 보면은 계속 흔들어요. 초반부터 계속 흔들죠. 결국에는 뭐 상한가 마감하긴 했는데, 가는 종목들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성으로 종목 접근하는 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 백신 치료제 관련돼서 정부에서 발표가 임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종근당 바이오,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랩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보내야지 되는 게 있고요. 우선은 지수를 보내야지 되면은 지수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들면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이제 조금씩 우량주들도 좀 파동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치고 빠지고 요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엇박자 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추세 강한 쪽으로 올라타는 게 좋다는 거지. 시가총액 높은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흐름들은 계속, 파동들은 계속 변화하긴 하겠지만 기조적인 추세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현재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강세를 보인 SY가 대표적인 것처럼 SY 당장 음압변동이 지금 필요하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오늘 또 장중에 바로 직상한가도 아니고 계속 흔들리면서 또 상한가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단기적인 모든 현실을 반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해서 저렴한, 지금 지수를 보내야 되니까 가치 대비해서 저렴한 우량주들 추세가 살아나는 그런 쪽을 쫓아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지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 우선 뉴욕 증시의 최근의 랠리는 부양책 합의 가능성입니다. 부양책 합의 가능성에 따라서 선 반영해서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거고, 국내 주식시장 지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거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실 텐데, 우선 재료 노출이 뭐야? 타결이 돼. 미국 부양책 타결이 돼. 그러면은 재료 노출인 거죠.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료 노출인 거죠.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환율은 반등을 할 거라는 거죠. 환율이 반등을 할 겁니다. 1100원 선을 회복을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할까? 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지, 단기성 투기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순매수는 일정 부분 빠질 거예요, 순간. 그러면 외국인 순매도에서 기인할 수 있는, 외국인이 또 얼마 이상 팔겠죠. 그렇게 되면 몇천억에서 몇 조를 팔겠죠. 시장에 영향이 되는 수준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부양책이 계속 타결이 안 되고 있을 때 시장은 추가 랠리를 보일 거고, 이 재료 노출이 되는 순간에 코스피 지수는 큰 조정을 한 차례는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조정에 대해서 매도 공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 비중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지, 만약에 그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매도를 해둔다, 그리고서 저점 매수를 생각한다, 그 저점 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저점 잡는 게 그닥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의 포션에서 약 20에서 30% 정도까지만 줄이고,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되었던 최근에 많이 오른 코스닥 종목이던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전체 주식에서 20~30%가량은 차익 실현을 일단은 하는 전략. 언제부터? 내일부터. 언제까지? 차근차근하게 언제까지? 미국의 부양책이 타결될 때까지. 그러면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인 조정세가 한 차례 나타날 건데, 그때 나는 최저점을 잡아야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아이디어로 전략을 내일부터 좀 가져가면 어떨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지금은 이제 지수와 관련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니 뭐 그런 쪽 종목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종근당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들 종목의 재료 노출은 뭐예요 그럼? 지금 힌트는 다 나왔죠? 이들 종목에 대한 재료 노출은 정부에서 백신,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확보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그게 재료 노출이죠. 그럼 그 재료 노출이 있으면은 당장 조정을 보이고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행주. 여행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이미 어느 정도를 오늘 장중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참전여행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고, 카지노 관련돼서 GKL 이런 종목들도 아래 꼬리를 달았고, 그럼 백신과 그런 동향이 나오면서 오히려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종목들은 다소 좀 크게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하락할 거예요. 재료 노출이니까. 반대로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은 좀 트레이딩성 매수를 담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종근당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줄어드는, 그리고 이후에도 동향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조정받고 한 차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많은 성장성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내일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발표할 때 그 변동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매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내일장 엿보기 전략,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